자, 아래에다가 또 FST 써주시고요.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형제로 자 H3과 또 형제 더 쓰겠다 그러시면 또 플러스에서 또 P 누르시면은 이렇게 쓰시면 또 형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상세 템 눌러 놓으시고요. 우리 책에서 이제 뭐 폰트 베리언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우리는 자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폰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폰트 스타일. 자, 그래서 책에서는요, 22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글자 스타일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스타일이라고 할 것도 뭐 별거는 없고, 기울어 쓸 건지, 기울이지 않을 건지, 그것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글자 스타일 지정하기라 써져 있지만, 글자 기울기 지정하기라고 좀 바꿔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FS를 눌렀을 때 나오는 거예요. FS. 우리가 그 전에 i태그라고 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은 기울게 쓰고 싶다고 그러시면은 얘네를 i태그로 요렇게 기울여서 쓰면은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됐거든요. 자, 일단 한번 여기 H3 아래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요건 실제로 보았을 때 기울기가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i태그를 언제 쓰기로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자, 폰트 썸을 적용을 하시면은, 우리 그 전에, 자, 웹 폰트 적용하기에 봐보시면 여기에서, 자, i태그로, 자, 여기에, 웹 폰트, 여기 있죠? 자, 폰트 썸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i 태그에다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혹시 비색으로 써도 안 돼요. i 태그에서만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 웹 다시 자 폰트 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그대로 이거 i 태그를 복사해가 똑같이 쓰시는 거 그뿐이거든요. 자, 이 태그, I 태그, 이거 B 태그라든가 다른 태그로 변경을 하면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I 태그에다가만 폰트 썸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콘 문자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I 태그는 여기에다가 쓰도록 배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따로 기울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I 태그를 쓰는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폰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적용을 하실 거예요. 일단 아이태그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H3 태그 하나 더 선택해 주시고 이거 지웠으니까는 이제 H3은 기울기가 적용되어 있진 않고 자, 일반적으로 똑바로 서가지고 보이겠죠. 자, 그냥 레전드에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레전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FS 누르고 탭 누르시면은 폰트 스타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탈릭이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그만큼 더 기울어질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는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오빌리크라고 하는 거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이틀리키보다 훨씬 더 기울어진 글꼴이기는 한데요. 자, 글꼴을 만들 때, 자, 오빌리크가 적용될 수 있는 글꼴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오빌리크라고 하는 글꼴을 이 글꼴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그렇게 설계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폰트 스타일은 글꼴의 글자의 기울기를 지정을 하는 속성이고요. BR 놓고 오빌리크는 이탈릭보다 더 기울어진 글씨체이지만 글꼴에서 얘를 지원하지 않으면 적용되지가 않아요. 자, 또 하나 FST 만드시고 자식으로 레전드 만드시고요. 그리고 역시 또 H3과 형제 H3과 또 형제로 P택 하나 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폰트 웨이트라고 해서 글자에 무게감을 주는 굵기를 지정해 준 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폰트 웨이트는 222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폰트 웨이트는 폰트 웨이트에서 FW라고 놓고 탭 누르시면 만들어질 거고요. 말 그대로 그냥 폰트 웨이트 속성. 그래서 글자 굵기 지정하기. 쟤는 그냥 말 그대로 자, 글자의 굵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역시 글꼴이 다양한 글자 굵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표현을 못해요. 왜요?
여기 제작된 글꼴이 여러 단계의 굵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화면에서는 표현되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글꼴이요. 자, 볼드라고 하는 굵은 글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화면에서는 우리가 굵게 넣어도 굵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볼드까지는 다 지원을 해줘요. 자, 그래서 자, 값들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문자로 쓸 수 있고 숫자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ul li 넣고 곱하기 2 할 거예요. 두 개.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시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자, 폰트 웨이트 해가지고 굵은 정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거나 값을 또 따로 넣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값은요. 자, 기본적으로는 레귤러라고 해가지고 노멀 값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흔히 노멀이라고 부르는 값이거든요. 자, 근데 노멀보다 얇은 글자, 자, GT, 자, 이거를 우리는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이것보다 작은 글자는요, 얇은 거는 자, 씬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글꼴이 라이트라든가 씬이라고 하는 거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자, 라이트, 씬을 넣어도 글자는 굵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레귤러를 기준으로 해서 더 굵은 거를 쓰겠다 그러시면은 이것보다 큰 게, 아이고, GT. 자, 제일 큰 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우리 그때 봤던 거 블랙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클 거고요. GT. 그리고 볼드. GT. 그리고 미디움. 자, 이런 식으로 자, 총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데 자, 볼드보다 더 굵은 게 볼더라고 하는 것도 있어, 볼더. 그리고 라이트하고 씬 사이에 라이터가 있습니다. 실은. 자, 이렇게 해서 총 9단계 글자를 지원을 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거 전부 다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우리가 숫자 값을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90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볼더가 800, 볼드는 700, 그리고 미디움은 600,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게 레귤러예요. 그래서 레귤러는 비태그 안에다가 500, 그리고 400, 300, 200, 100 이렇게 총 9개의 단계로 글자를 굵기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 잠깐 보면요. 이것도 레귤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독성 떨어지니까 중간에 하나씩 스페이스바를 넣어주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레귤러도 비텍을 둘러싸가지고 좀 두껍게 해 놓으시면은 레귤러를 기준해서 이것보다 작은 게 라이티스트가 가장 작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를 빼먹었네. 자, 자, 그럼 한번 폰트 웨이트에다가 여기다 볼드라고 쓰시면요. 여기 있는 글자가 더 굵어져요. 볼더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글자가 더 굵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갖고 온 글자가 볼더라고 하는 거를, 자, 우리는 이거, 지금 여기에 적용해 놓은 글자가 노트 선스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화면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은, 자, 노트 선스 300, 500, 900 세 가지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자, 300에 해당이 되는 거는, 자, 라이트고요. 300에 해당이 되는 거는 라이트. 500은 레귤러. 그리고 700은 볼드. 900은 블랙 또는 볼디스트. 그래서 자, 숫자 값으로 900이라고 넣으시면 가장 굵은 문자인 블랙이나 볼디스트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지금 적용이 된 건데 글자가 너무 커가지고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숫자 값을 한번 넣어보시고 문자라도 한번 넣어보셔가지고 글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정말 주요하게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아, 글자가 이게 너무 큰 것 같네요. 자, 우리 아까 레전드에서 글자 크기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VW가 되어 있는 거, 뭐, 한 VWH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뷰포트 높이에 대해서 5%만 5% 크기에 해당하는 값을 레전드에다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글씨가 더 작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자, 폰트 패밀리, 웹폰트, 폰트 어썸, 글자 색깔 지하는 컬러, 폰트 사이즈,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우리가 정말 많이 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문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글자 텍스트에 관련된 스타일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만드셔서요. 자, HTML 폴더에 day 08-1 언더바 텍스트 스타일.html로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문서, 자, 모양 적용할 CSS 하나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 아래에다가 이 문서에 해당하는 CSS 문서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세요. 링크 쓰시고 탭 눌러서 이렇게 쓰신 가장 안전하죠. 자, 먼저 여기다가 또 H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기다 또 P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사실 뭐 폰트 스타일이나 텍스트 스타일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자, 다만 이제 글자들 하나하나 그 낱개를 볼 거냐
아니면은 단어 또는 문단을 볼 거냐 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은요, 폰트 스타일과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요, 똑같이 FST 하나 만드시고, 레전드 하나 만드시고요, H3, 그리고 P태그, 아이고, 레전드 뒤에 이거 플러스죠, 이거? 자, 이렇게 만들어서 문서 구조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자,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해서 글자를 정렬하는 속성을 먼저 살펴보실 거거든요. 텍스트 얼라인 속성. 응? 아, 여기 또 문단 스타일이라고 따로 또 하나를 또 정해놓고 있네요. 우리는 그냥 하나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텍스트 정렬하기라고 해서 23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책이 써는 값이 start, end, left, right, center, justify, 자, match parent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값들이 있지만은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left, right, center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글자들을 정렬하는 기준이에요. 즉 왼쪽부터 정렬할 건지 오른쪽으로부터 정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T 텍스트 온라인 A 해서 넣으시면은 자, 값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텍스트 스타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CSS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도록 하실 건데요. 자, 먼저, 자, 레전드라고 하는 태그에다가는요,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색상, 그리고 글자, 자, 스타일까지. 그리고 H3 태그에는요, 글자 크기를 좀 변경해 주시고, 역시 글자 색상이라든가, 자,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참고로,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 임의에 원하는 글꼴, 자, 웹폰트를 하나 적용해달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H3에는, 자, 글꼴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H3은. 자, 그럼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원하는 의미의 글꼴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원하는 의미의 글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 구글 웹폰트를 적용해 달라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자, 구글 폰트.google.com 들어가셔서, 자, 뭐 기본적인 글꼴로 저는 요거로 노트산스 이거를 쓸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글꼴, 자, 여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킬 거예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해 보이고 이거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누르면은 여기 아래쪽에 to family selected라고 해서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각각 글자 크기들, 자, 제가 두 번째로 추가를 한 게 벵거인데, 벵거라고 하는 글자는 400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인비드 간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하나 딱 드래그 하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자, 여기다 붙여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자, 여기 벵거라고 하는 폰트랑 노트산스 KR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레전드라고 하는 태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H3이라고 하는 태그에도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 대략적으로 한 24픽셀 적용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뭐 폰트 웨이트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 그리고 색상, 컬러는 이번엔 좀 붉은 계열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FFCC00, FFCC33으로. 자, 그러면 얘네가 적용이 잘 되었다, CSS가 잘 연결됐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잘 안 보이네. CC 말고 그러면은 FF 72733. 그럼 아까보다 좀 잘 보일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아랫줄에다가도 이제 한번 H3에다가도 한번 해볼 건데요. H3은 자, 글꼴 적용하는 폰트 패밀리 해서 아까 우리 벵거라고 하는 글자 이거 얘 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폰트 이름 잘 못 찾겠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가져오셨던 아래쪽에 봐보시면 여기에 자, 적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겠죠. 글꼴 두 개가 다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폰트 사이즈는 자, 36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울여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폰트 스타일 이탈릭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글씨는 이제 한글을 지원을 안 하는 글씨이기 때문에 한글 글씨에는 자, 뭐 다른 글씨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럼 만약에 나는 한글 글씨는 다른 거를 놓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한글로 보이는 글씨, 요렇게 생긴 글씨 뭐 하나 더 찾을 거거든요. 자, 위쪽에 랭귀지에서 코리안 찾으시면은 한글 서치 또 많이 한글만 정렬이 될 거예요. 음. 보니까 블랙한 이게 그나마 좀 비슷해 보이니까는 저는 요걸로 세 개 폰트를 다시 가지고 가서 자, 추가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지우고 다시 붙여 넣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자, 벵거랑 블랙한 센스랑 노토 센스랑 자, 세 개가 등록되어 있는 서체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한글이 안 나오니까 여기다 콤마 찍고 자,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플러스는 공백으로만.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자, 두 개를 썼는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글씨가 벵거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벵거를 쓸 건데 벵거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 문자인 블랙한 이게 지원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속성 테스트 정렬하기는 얘는 글자가 지원이 안 됐던 거거든요. 새로 고침 누르시면은 자, 얼추 비슷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텍스트 스타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아래다가 또 FST 필드셋의 자식으로 레전드와 또 형제로 H3 태그랑 또 형제로 P 태그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거는요. 자, 글자에 꾸며주는 거,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 자, 이거는 책 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얘는 자, 텍스트의 줄 표시하기 없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 있으면 제거할 수도 있고요. 줄이 없으면 줄을 표시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줄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텍스트의 밑줄 혹은 윗줄 그리고 자, 이 텍스트를 이제 취소할 때 한 줄로 쭉 그어놓고 쓰잖아요. 그 취소선이라고 하는데 취소선 등을 표시하거나 자, 또는 있으면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 태그에는 자, 뭐 줄이 그려져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A 태그가 그러니까 즉 하이퍼링크 태그 그래서 하이퍼링크 태그는요, 링크를 표시하기 위해서 밑줄이 그려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난 그대로 써도 괜찮다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자, 웬만하면 그 줄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걔 줄 없앨 때 요걸로 우리가 지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 태그는 링크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밑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으로 밑줄을 제거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래다가 자, 그러면은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요. 위에다가 먼저 자, TD라고 해 가지고 TD 탭 넣어서 만드시면은 자, 단축 코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는 어떤 값들이 쓰이는지 한번 볼 건데 총 4가지의 값을 주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UL 자식으로 li가 4가지니까 4개. 그래서 각각 H4와 형제로 P 태그를 하나씩 더 추가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저기다 노노라고 해서 오타를 내놨는데,
자, 먼저 쓰이는 값은 none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none. 자, 얘는 어떠한 줄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A 태그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적용해서 none이라고 해서 넣으시면 밑줄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underline 밑줄이죠. 얘는요, 텍스트에 밑줄을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다가 줄을 표시를 하는 거는 오버라인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취소를 하기 위함서는 라인 스루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들어 놓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글자를 보니까요, 제목이 너무 붙어 있어요. 읽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글자를 좀 간격을 띄우려고 합니다. FST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형제로 H3, 형제로 P태그까지 만들 거예요. 자, 얘는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는 거는 레터 스페이싱 속성과 워드 스페이싱. 자, 글자 또는 단어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은 ls, 그리고 워드 스페이싱은 ws.
먼저 자, 레터 스페이싱은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자, 숫자 값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 우리가 이제 공백 문자로 스페이스바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스페이스바 하나의 공백 문자 하나의 크기에 또. 자, 우리는 지금 H3의 글자가 너무 두꺼워서 간격이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읽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격을 좀 떨어뜨릴 겁니다. 자, H3에 가셔서 먼저 LS 탭 누르시고, 자, 이 픽셀 넣으시면요, 글자 사이의 간격이 아까는 조밀하게 붙어 있었는데, 자, 이 픽셀의 여백만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구분이 되시나요? 자, 좀 확연하게 구분하고 싶다 그러시면 좀 더 값을 크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나치게 커버리면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적당한 크기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워드 스페이싱은요, 워드 스페이싱이 WS가 아니었네요. 워드 스페이싱 단축 코드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다가 한 10픽셀 한번 넣어서, 자, 스페이스바의 크기를 내가 또 별도로 조절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워드 스페이싱은요, WOS예요. WOS. 저희가 어떻게 금방 찾느냐면요. 자, 카페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수업 자료라고 해서 여기 먼저 보이는 거 더보기 누르시면요. 또는 요거예요, 요거. 엠넷 들어가서 첨부 파일 다운 받으시면은 PDF 문서가 하나 열릴 거거든요.
여기에서 컨트롤 F 눌러서 워드 스페이싱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기 속성 워드 스페이싱은 WOS라고 쓰시면 된다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아래다가 FST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형제로 H3과 또 형제 P 태그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이제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라인 하이트 속성은 문단을 표시하고 있는 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음? 네, 책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이 첫 줄을 넘어 두 줄 이상 생기면 줄 간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줄 간격이 너무 좁으면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라인하이트 속성을 이용하면 원하는 만큼 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줄 간격 또는 문자 행이 있죠. 행간격, 행간. 그래서 줄 간격 조절할 때 얘를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라인하이트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문단이, 자, 이게 나온 것처럼 두 줄 이상이 되면 줄 간격을 조절할 때도 쓰겠지만요.
자, 말 그대로 그냥 문자의 줄 높이를 정할 때도 쟤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의 줄 높이는요, BR.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좁거나 너무 넓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크기를 찾아서 값을 지정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그 P태그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의 글자 크기를 저는 얼마나 정한다라고 그랬냐면은 12픽셀 1.2배인 14픽셀로 정할 거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P태그에는 기본적으로 14픽셀이 정해질 거고요. 14픽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크기가 얼마큼이 될 건지 그것도 우리가 추후에 정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를 자, 타이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색깔과 그리고 그러니까 즉 컬러 시스템과 타이포 시스템 레이아웃 얘네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스타일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코딩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디자인할 때도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글자 크기가 14픽셀로 정해졌으면은 14픽셀에 대해서 줄 높이가 얼마큼 되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황금비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글자 크기의 약 120에서 160%의 줄 높이를 사용하자. 그게 가장 보기 좋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라든가 그런 문서를 보았을 때, 자, 전체 줄, 한글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일단은, 자, 글자를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줄 간격은 여기서 정하잖아요. 한글은. 자, 자, 기본적으로 통상 160%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60%는 뭘 이야기를 하냐? 이 글자 크기에 대해서 16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자가 14픽셀이다 또는 여기서 10포인트죠. 자, 10포인트면 10포인트에 대해서 160픽셀, 자, 다시 160%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줄 간격은 열렸을까요? 16이에요, 16. 맞죠? 예. 그래서 글자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포인트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고요. 얘를 픽셀 단위로 환산하겠다 그러면은 16에 곱하기 1.2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픽셀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이거를 100%일 때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포토샵에 옮겨 가시면 그 사이즈가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14픽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보기 좋은 글자 크기 줄 높이라고 하는 거를 정할 건데요. 자, 이거는 본문에다가만 정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줄 높이는 자, 14에
160% 그러니까 1.6을 곱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14 곱하기 1.6을 할 건데 22.4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줄높이는 1.6배인 22 픽셀로 하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 본문이 14 픽셀로 하자, 소제목은 14에서 18 사이로 쓰자 라고 하는 게 모든 회사, 모든 개발자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개발팀 또는 그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달라져요. 자, 만약에 자, 내가 만든 사이트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어린아이들은 글자가 커야지 아이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또 그 가이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자 크기의 가이드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본문의 줄높이도 달라지겠죠. 예. 자, 그래서 가이드는 자, 회사마다, 프로젝트마다 항상 얘는 변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정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했을 때 나는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를 쓰시는 게 가장 보기에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값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것 또한 제가 대충 이렇게 쓰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요거를 제가 얻어낸 수치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따라서 갈 건데 자, 디자인할 때 22픽셀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가급적이면 0단위로 끊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1.5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문의 줄높이가 14픽셀일 때 우리는 20픽셀로 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 소제목은 뭘 보고 소제목이라고 하는지, 중제목은 무엇을 보고 중제목이라고 하는지, 대제목은 무엇을 보고 대제목이라고 하는지, 요것 또한 우리가 정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피트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피트는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적용해가지고 클래스에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클래스, 자, 문단, 패러그래프 pgh라고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아래에다가 자, 클래스 pgh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자, 20 픽셀만큼 넣을 거예요. 자, 적용된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요거하고 이게 좀 더 글자가 조밀해 가지고 위에 거가 오히려 더 잘 보이죠. 자, 여기가 지금 pgh고 얘는 그냥 피트이그예요. 자, 사실 자,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정도 간격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글자 크기가 14가 아니에요. 얘네는 약 16이거든요. 자, 16 픽셀로 보일 때는 이 정도의 간격이 좋지만은 우리가 피트그들의 글자 크기 간격을 한번 이제 조절해 볼 겁니다. 그 위에다가 피트가 하나 써주시고요. 자, 피트그들은요,
글자 크기를 전부 다 14픽셀로 정할 거예요. 폰트 사이즈 14픽셀. 네,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FZ 넣고 탭 넣고 값 써도 되지만요. 자, FZ 14 넣고 탭 누르면은 자, 단위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라인하이트에다가 라인하이트 20 탭 누르시면은 얘는 단위가 안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쵸? 자, 이거는요, 줄 간격을 문자 크기에 20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안 들어가면은 배수 단위가 자동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인 할 땐 반드시 픽셀 단위를 꼭 써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4픽셀일 때 줄간격 20의 크기를 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요것과 요거. 자, 제가 볼 때는 아래 거가 좀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자, 1대1 사이즈로 봐도 14픽셀은 그렇게 작은 글씨는 아니에요, 또. 자, 그럼 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나는 16으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6픽셀일 때 문자 크기가 줄간격이 20은 너무 좁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또 가이드가 새로 만들어져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25가 됐던 30이 됐던 5단위로 증가를 시켜주시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 때 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근데 일단은 혼자서 다 하죠. 우리나라 에이전시는 기획, 디자인, 개발 거의 혼자서 다 해요, 또. 그리고 월급도 적게 주고. 언뜻 듣기에는 호주 같은데 그 웹 개발자로 해외 취업이라든가 그 가면 돈 많이 받는다고는 그러더라고요. 자. 자, 그래서 이제 글자는 요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책 247페이지, 247페이지에 봐보시면은 목록 스타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색상, 배경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목록 스타일은 안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247페이지는요. 자, 그리고 256페이지에 있는 웹에서 색상 표현하기. 자, 이거는 순서를 좀 뒤로 밀었거든요. 그래서 배경색과 배경 이미지 관련된 거는 좀 나중에 할 건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가 뭐냐면은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자, CSS 박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책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이 중에서도 몇몇 분은 이것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럼 나는 이 앞전에 거 잘 못하는데 자, 앞전에 거는요 그냥 무조건 그냥 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박스 모델 해보시면요. H2 태그, H3 태그 이것도 사실 잘 안 써요. 안 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나는 이 앞에 수업을 나는 좀 따라가기 좀 버거웠다. 그러시면은, 자, 앞으로 우리 이제 P 태그를 한동안 쓰실 거거든요. 아니, 미안합니다. 그 div. 자, 그러면 div 태그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고, 오늘 배웠던 거 문자, 글자 크기들 이거 적용하신 것만 아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H 태그, P 태그, UL 태그, LI는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div를 써가지고 문서 구조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문서 구조 만들 때 제목 태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iv로 다 만들었잖아요. 자, 나름대로 그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 div 레이아웃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자, 전부 다 div로만 해 놓았을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거는 내가 H 태그를 잘 쓰냐, 잘 쓰지 못하냐 하는 게 아니라 문서 구조를 내가 영역에 따라서 잘 만들 수가 있냐, 없냐 하는 것과 그리고 속성을 내가 넣고 싶은데 잘 넣을 수가 있냐, 없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가 CSS와 박스 모델을 할 건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근데 이해력이 굉장히 필요한 수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꼭 출석을 하셔가지고 직접 저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이거는 영상으로만 들어도 듣는 것보다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지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자, 뭐 너비하고 높이값 이런 거는 나와는 있지만 저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플로트까지 원활하게 잘 하시려면은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